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신형 아반떼 CN7의 외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이제 실물을 접했을 때 느껴지는 느낌은 굉장히 이전 아반떼 AD에서 CN7으로 넘어올 때 굉장히 좀 변화의 폭이 크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 예전에 MD 아반떼에서 AD로 넘어올 때 기존 아반떼의 모양을 살짝 그냥 다듬어서 좀 정제되게 리파인해서 만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요번 것은 완전히 그냥 탈바꿈을 시켜가지고 뭐 플랫폼도 바뀌었고, 그 다음에 디자인에 있어서도 상당히 그 변화의 폭이 그냥 껑충 그냥 뛰어 올라서 바뀌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어젠가부터 자동차에 이런 흔히 시멘트 색상의 별명이 붙은 요런 그레이톤의 색상이 유행을 하고 있는데, 아반떼에도 그 색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소나타가 출시되기 직전에 그 루필루즈 컨셉카라는 그런 컨셉이 있었죠. 근데 소나타가 정작 나왔을 때 그 루필루즈 컨셉하고 좀 많이 달랐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루필루즈 컨셉을 좀 소나타로 만들어주지 그랬느냐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루필루즈 컨셉의 모양이 이 아반떼에 오히려 더 잘 구현이 돼 있고 많이 닮아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이 앞에 그릴 부분, 요렇게 전체 감싸 있는 부분도 그렇고, 심지어 이 위에 뾰족 튀어나온 부분, 이런 부분들도 그 루필루즈 컨셉에서 봤던 부분인데 또 희한하게 여기 적용이 되어 있네요. 전체적인 쉐입을 봤을 때 굉장히 그 쐐기형으로 밑으로 꽂아 내리는 듯한 이런 큰 라인들, 이런 것들이 좀 보이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기존에 있던 아반떼는 굉장히 도톰하고, 그 다음에 짜리몽땅하고, 특히나 뒷부분이 좀 뭉툭한 그런 차였는데, 뒷부분이 굉장히 이렇게 슬림하게 뺐다는 거, 그 다음에 요런 부분들의 라인을 좀 강조를 해서, 사실 요렇게 볼록하지만은 좀 슬림한 자동차처럼 뾰족하게 이렇게 라인을 깎아가지고 뭐 이런 것들 만들었다는 점이 상당히 좀 더 슬릭해 보이고, 좀 다이어트가 된 듯한, 그 오동통한 아반떼에서 다이어트가 된 이런 모습들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쐐기형 디자인을 함으로써 굉장히 헤드램프와 그 다음에 이 그릴 부분의 끝단이 굉장히 낮게 위치해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네요. 실제 차량을 보게 되면은 이제 후드가 낮아 보이고, 이 부분은 더 낮아 보이는 듯한, 이렇게 아주 그냥 밑으로 그냥 꺼져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좀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차량의 음영진 부분들, 그 다음에 이 커다란 이 라인들, 쭉쭉 뻗어 있는 이제 큰 라인들을 좀 이제 사용을 했는데, 이렇게 단순하면서도 어떤 스탠스를 가진 이런 라인들, 큰 라인들을 좀 사용할 줄 알게 되지 않았나. 예전에는 이런 것들을 좀 신경을 안 썼는데, 요즘 자동차들은 굉장히 이렇게 커다란 단순한 라인을 좀 사용함으로써 실제적인 이제 흐름 같은 것을 잘 좀 더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바뀌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램프까지 싸서 검게 이렇게 돼 있어서 요렇게 면이 가고 요렇게 면이 좀 감싸지는 듯한, 그래서 그 사이에 좀 틈이 있어서 그 틈이 이제 그릴 역할을 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도 좀 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헤드램프 같은 경우에도 이 안에 이렇게 삼각형이 있지만 굉장히 또 많이 분할을 해놨네요. 이 DRL 같은 경우에도 일자처럼 보이지만 저희가 사실은 끊겨 있네요, 보니까. 자, 이런 식으로 한번 끊어가지고 여러 부분으로 분할이 되어 있습니다. 자, 헤드가 앞쪽에서부터 시작해서 뒤로 이렇게까지, 여기 무려 요 바퀴 있는 데까지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의 면을 분할시키고, 여기 분할, 또 이렇게 분할을 많이 시켜놔가지고 마치 헤드램프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있는 듯한 그런 좀 착시 현상을 일으킬 수 있도록 사용했습니다. 자, 그릴의 패턴 같은 경우에 이제 파라메트릭 듀얼이라고 이제 불리우는 패턴인데, 이런 것들도 이제 재질감이 뭐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페인팅을 아마 한 것 같은데, 이 얇은 페인팅 밑으로 약간 반사체 같은 은색 같은 걸 한번 바르고 블랙을 발랐는지 약간 반사감이 좀 다르네요. 이런 부분들에 좀 반사가 좀 밝게 되어질 부분들은 밝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검은 부분들은 검게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완전 허접하게 그렇게 되어 있다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 파라메트릭 듀얼 한 개 칸 중에 요 헤드램프랑 붙은 칸, 요 칸은 이제 히든 램프로서 이제 깜빡이,
깜빡이가 이제 여기 이제 숨어 있어서 조향될 때 표시가 되게끔 되어 있는데, 현대차가 이제 그 소나타 때부터 계속 이렇게 히든 램프 같은 개념을 계속 이어져 오고 있죠. 자, 엔진 후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와서 오히려 팬더 바깥쪽으로 이렇게 더 튀어나와서 이렇게 있는 타입입니다. 여기 이제 맺히는 강한 그림자나 아니면 요 위에 맺힌 하이라이트가 저 뒤쪽 캐릭터 라인까지 쭉 그냥 한 번에 이어질 수 있도록 오히려 이 라인을 좀 강조해서 잘 보이도록 그렇게 디자인을 한 것 같습니다. 헤드램프에서 엔진 후드로 이어지는 이런 부분의 굴곡들 완만하게 이렇게 깎아서 뾰족하게 저쪽 캐릭터 라인을 타고 올라갔다가 다시 이렇게 내려왔다가 볼록해지는 이런 면들. 자, 차량 전면 하단부에 있는 가니쉬 부분, 이런 부분들도 좀 이게 은색으로 나오면 어쩌나 하고 제가 사진을 봤을 때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다행히 은색은 아니고 굉장히 어두운 톤으로 눌러놨습니다. 근데 이것도 그냥 단순한 블랙으로 색칠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안에 블랙 페인트 밑에 약간 좀 미러시킬 수 있는, 좀 크롬처럼 반사시킬 수 있는 그런 층이 한 층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보면은 반사가 정말 잘 되고, 어떻게 보면은 검은색으로도 보이고, 그런 정도의 마감을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엔진 후드와 그 다음에 팬더 부분, 그리고 A 필러, 이렇게 하나 둘 세 면이 만나는 부분은 굉장히 참 처리하기도 난감하고 면을 맞추기가 힘든 부분인데요. 뭐 요게 좀 이렇게 거슬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은 이거를 여기까지 뺄 수도 없는 노릇이고, 요것만 그냥 하나 희생하고 전체적인 캐릭터 라인을 살리면서 요 후드 라인도 뒤까지 그냥 이어질 수 있도록, 요 필러가 니은자로 꺾였다기보다는 요게 이어졌다는 느낌, 이런 걸 좀 강조했네요. 사실 이 부분은 필러에 붙어있는 부분인데 요렇게 이어지는 그런 수법을 좀 써서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후드가 아래쪽으로 이렇게 쐐기형으로 아주 그냥 꽂아 내리는 듯한 이런 슬릭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아반떼에서는 참 익히 없던 디자인이라서 좀 생소하기도 하네요. 자, 측면을 봤을 때 눈에 띄는 점이 하나 있는데, 이 B필러 부분이 예전에는 이것을 그 시트지 있잖아요. 그 시트지를 붙여가지고 마감을 했었는데, 이 아반떼급에서도 이제 비록 뭐 이제 플라스틱 재질이 약간 이렇게 그 위급 소나타나 이렇게 하이 글로시가 돼 있는 그런 부분들처럼 고급스럽진 않지만, 그래도 플라스틱 커버를 씌워줬다는 점, 이런 점이 좀 괜찮아졌다고 봅니다. 시트지 같은 경우에는 뭐 얇기도 하고 막 띄어지기도 하고 그런데요. 이런 부분도 따로, 이거는 아마 시트지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정확히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이 부분은 플라스틱 커버로 되어 있다는 점. 자, 이왕 변화를 많이 준 김에 이런 부분들, 프레임의 두께라든지 요것의 두께, 이런 것들은 거의 뭐 차량의 구조에 따라서 아마 변함이 별로 없어서 그런지 눈에 익숙한 굵기와 어떤 비례감을 가지고 있는데, 요거를 조금만 더 얇게 한다던가 뭐 그렇게 해보는 것도 아마 좀 더 신선한 느낌을 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도어 캐치의 모양도 굉장히 요즘에 이렇게 날렵하게 만들고 있는 추세죠. 옛날에는 여기에 분할선이 있어서 열쇠 구멍을 넣어서 비상시에 스마트 키에서 열쇠를 빼내어서 여기 이제 꽂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 없이 이렇게 하나로 통짜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그런 비상시에 어떻게 키를 꼽는가 한번 관찰을 좀 해봤는데, 이 부분이 아마 떨어져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들쳤을 때 저 안쪽에, 자, 열쇠 구멍이 보이죠? 저 열쇠 구멍으로 이것을 띄어내고 아마 통과시켜서 끼우는 방식이 아닌가 싶네요. 그래서 특별히 분할된 곳 없이 전체가 그냥 다 움직이도록 이렇게 되어 있다는 점. 자, 도어를 여닫는 느낌은 뭐 크게 변화되거나 뭐 그런 것 같진 않습니다. 기존에 있던 그 느낌인 것 같고요. 자, 공기의 흐름에서 이렇게 공기가 빨려 들면서 차량에 붙어서 뒤로 이렇게 드래그, 차량을 잡아 끄는 그런 효과가 일어나지 않도록 이런 볼텍스를 일으켜주는 이런 날개, 소용돌이를 일으키는 날개 같은 것이 이쪽 C필러 쪽에 붙어 있습니다. 소나타에서도 이 뒤쪽에 이렇게 좀, 거기서는 이제 여기에 핀이 있었죠. 이쪽에 핀이 있었는데 아반떼는 이쪽에 좀 핀을 넣었습니다. 이런 디테일들도 좀 계속 넣는 추세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 부분이 이제 사이드에서 가장 강조하는 이 라인과 요 라인이 이 꼭지점에서 만나는 삼각형인데, 이것이 뭐 이제
특이한 모양을 하고 있다고 해서 좀 눈에 거슬린다거나 그렇지는 않아 보이네요. 오히려 이게 실내에서 지금 제가 촬영을 해서 그런지 오히려 좀 눈에 안 띄는 듯한, 오히려 그보다는 요 쐐기형으로 내려오는 이 라인이 굉장히 강조가 되어 보입니다. 자, 휠 같은 경우에는 이제 17인치가 이제 끼워져 있는데, 이 스포크 같은 경우에도 이것도 뭐 차량의 테마처럼 거의 다 삼각형이 들어가 있네요. 들어가 있는데, 요 길이가 굉장히 길어 보이게끔 하기 위해서, 이 볼트 있는 곳까지 파서, 그것도 똑바로 이렇게 내리지 않고 사선으로 비껴서 내림으로써, 요것의 길이가 굉장히 길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디자인했습니다. 만약에 이 볼트 바깥쪽에서 하거나 아니면 수직으로 내렸으면 요 정도 길이밖에 안 됐을 텐데, 요까지 길게 이렇게 했다는 점, 바퀴가 더 크게 보이겠죠. 브레이크 캘리퍼 부분은 예전부터 이렇게 완전히 거울 같은 이런 은색으로 좀 도색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다른 색으로 좀 무광이나 좀 어둡게 페인트 되었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도 있는데, 아마도 이것은 햇빛을 완전히 반사를 시켜야 이런 부분들이 좀 과열이 안 되겠죠. 조금이라도 차갑게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빛을 완전히 반사시키는 용도로 아마 이렇게 하지 않았나 싶은데, 이 도색은 좀 언제나 좀 볼 때마다 약간 좀 라카로 칠한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나 싶은데, 뭐 기능상 그렇게 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휠에 있는 현대 마크 부분은 예전에는 이것을 양각으로 튀어나오게 해서 직접 이렇게 만졌을 때 오돌도돌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투명한 커버를 씌워놔서 이 투명한 것 안쪽으로 입체적인 엠블럼이 좀 들어가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좀 약간 예전하고 좀 달라진 부분, 이채로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후면부를 봤을 때 가장 느껴지는 느낌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전에 좀 뚱뚱하고 뒷부분이 굉장히 두툼했었는데, 이렇게 다이어트를 해서 굉장히 슬림하게 보인다는 점이 굉장히 마음에 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일자형으로 들어간 이제 램프 H 모양인데, 지금 아마 촬영상 이런 부분들이 좀 강하고 약하게 좀 나오기는 했는데, 이게 실제 눈으로 보면은 균일하게 비교적 이거보다는 훨씬 균일하게 보입니다. 근데 아마 촬영상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담기는 점인데, 뭐 이 부분은 좀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요. 전반적인 면들이 다 입체적인 면을 하고 있죠. 이런 부분들에서 그냥 쑥 들어가서 탁 튀어나오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입체적으로 어떻게 좀 평면으로 되어 있거나 좀 밋밋하다는 부분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굉장히 입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상당히 마음에 드네요.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무려 여기까지 그냥 일자로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강렬하게 선을 좀 집어넣은 부분들. 사실은 루프 라인이 이렇게 오지만 그 아래에서부터 시작해서 좀 이렇게 끊어냈기 때문에 뒷창의 형태도 이렇게 내려오다가 여기서 한번 꺾이죠. 이렇게 여기 좀 꼭지점 같은 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뒷유리 모양도 거기에 맞춰서 내려오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는 분들은 여기는 이제 유리가 아니고 따로 이렇게 파츠를 만들어서 뒷유리가 좀 더 넓어 보이게끔, 그리고 여기가 짧아지겠죠. 짧아져서 이제 쿠페처럼 쿠페 라이크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넣는데, 이런 부분에는 이제 뭐 유리처럼 바로 보여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글로시한 페인트를 칠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원가 절감을 할 수 없겠죠. 그렇게 되면은 여기 이렇게 하이라이트랑 쉐이드가 리플렉션이 맺히는 부분, 이 리플렉션이 여기를 타고 와서 이렇게 타고 와야 이제 유리처럼 보이기 때문에 유리 같은 재질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플라스틱으로 이런 복잡한 모양들을 성형을 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철판을 가지고서는 플라스틱으로 또 이례적으로, 굉장히 아반떼급에서는 이례적으로 철판 위에, 물론 이 안에 철판이 있고요, 그다음 위에 이제 플라스틱으로 성형을 해서 뒷부분을 만들었습니다. 자, 뒷부분의 입체감 한번 보시고요. 램프 부분 이렇게, 사실 이 부분도 굉장히 입체감 있게 이렇게 면을 타고 오다가 이 안으로 쑥 들어갔어요. 이렇게 코너에 파서 들어가서 한 부분도 어떻게 입체감 없이 이렇게 밋밋하게 한 부분이 없이 굉장히 입체적으로 잘했네요. 자, 뒤에 아반떼 레터링마저도 아주 뾰족뾰족하게 삼각형 이렇게 무려 3개가 나오네요. 트렁크를 오픈시키는 부분은 버튼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트렁크 공간은 지금 어두워서 제가 촬영을 하기가 좀 힘이 드는데, 뭐 그 평이한 수준이에요. 아반떼랑, 기존의 아반떼랑 좀 비슷했다는 느낌이 들고, 그 다음에 이것을 닫았을 때, 닫는 느낌은 좀 많이 바뀌었네요. 이것은, 진짜 이게 어디 끝에서 닫는지 좀 모를 정도로 굉장히 좀, 소프트하게 닫힌다는 느낌이 좀 듭니다. 많이 소프트해졌다는 느낌이 드네요. 자, 사이드 미러의 형상도 굉장히 좀 뾰족한 부분이 있도록 차량의 느낌과 맞춰서 좀 디자인을 했죠. 이런 부분들은 약간 반광의 느낌으로 이런 크롬 장식 같은 것들이 좀 들어가 있는데, 완전히 반짝거리는 것보다 요즘에는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하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후면부에서 드는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내려오다가 여기를 기점으로 이 아래를 이렇게 깎아내렸다는 점인데요. 보통 이렇게 요 수직인 면을 가지고 있다가 밑에서 뭐 내리거나 하는데, 이렇게 내림으로써 이제 차량의 전체적인 이제 실루엣 같은 것들이 여기를 기점으로 이렇게 다이어트가 되어 있는 듯한 이런 느낌, 슬림한 느낌을 주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요렇게 기울어지는 선들을 가지고 있음으로 해가지고 인상이 굉장히 이렇게 약간 사나워 보이는 듯한 약간 맹수 같은 그런 인상의 좀 뒷부분의 눈매를 가지게 되었다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이 라인이 그 루프 라인을 낮춰주고 그 다음에 이 뒤까지 쿠페 형상의 모양을 만들어주는 역할도 있지만, 사실은 이 라인이 이쪽으로 이렇게 말려 들어옴으로써 그 상대적으로 이 바깥에 있는 팬더 쪽이 오히려 튀어나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도록 디자인한 것도 상당히 그 묘미가 있는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런 부분의 수직이었는데 옛날 차는 이제 이렇게 내려오다가 바로 수직으로 내려가는 좀 느낌이 있었죠. 굉장히 팬더 볼륨을 한 요 정도까지 살려놓은 듯한, 마치 엣지 모서리가 요 정도인 것처럼 그렇게 해서 상당히 뒤쪽에 볼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모양으로 했습니다. 자, 이상으로 CN7 아반떼 모습을 한번 살펴보셨습니다. 자,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